네,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융합전공 장학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여정석 교수님께서 단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네, 저는 그 융합전공 중에서 소자공정 부분,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융합전공에서 회로 시스템을 맡아주시는 이명재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주 전공을 맡아주시는 오정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장학생으로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말고사 준비 기간인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대학의 비전과 목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아직 반도체 분야에서 네, 메모리 분야는 그래도 많이 선도를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 쪽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안에 첨단학과도 신설을 하고 새로운 어떤 장학제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쪽을 전공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오늘 좀 그 융합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설명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링크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융합전공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그 첨단융합공학부 안에 그 지능형 반도체 전공 학생들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안에서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융합전공에 대한 부분과 부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융합전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융합전공은 소자공정 그리고 회로 시스템 이 두 가지로 또 분리가 돼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써 있는 대로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 중에서 소자전공은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 물리학과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공동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 그리고 공정 관련 수업을 36학점 이수를 하는 융합전공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융합전공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복수전공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그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안에서 첨단융합공학부 지능형 반도체 전공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부족해지고 있는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전공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신촌과 국제 캠퍼스로 나뉘어져서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신촌에 있는 수업으로 그리고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송도에 있는 수업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 요건표가 있고요. 이 이수 요건표는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네, 이 이수 요건표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체를 공유를 하고 네. 여기 보이시죠? 이수 요건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탭에 소자 공정, 두 번째 탭에 회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송도에 있는 학생들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나 IT융합공학 전공을 중심으로 과목을 이수를 하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신촌에 있는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 화학과 등에서 수업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놨으니까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회로 시스템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 진흥형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안에서 개설되는 융합 전공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기타 참여 학과에서 과목을 개설을 하는 것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는 융합 전공이고요. 융합 전공은 기본적으로 36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기 회로 시스템 탭에 보시면은 필수 과목들과 선택 과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수 기준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하셔서 융합 전공을 이수를 하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요건이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등록금성 장학금과 그다음에 등록금성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으로 나뉘게 되고요. 우선 요 밑에 요 부전공이 있긴 한데 우선은 지금 융합전공만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능형 융합 전공,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이고요. 이건 소자공정과 회로 시스템 둘 다 포함이 되고 첫 학기에는 일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3학기 동안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그 직전 학기에 받는 성적에 따라 가지고 4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학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고요. 또 이제 부전공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전공을 하시는 학생들도 저희가 뭐 230만 원을 초기에 첫 학기는 일괄 지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만 두 학기 동안 성적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장학을 지급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융합전공에서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소득 분위에 따른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입니다. 이제 이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을 지원을 하시면은, 이 소득 분위에 따라 가지고 200만 원에서 8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 분위가 아닌 성적 우수에 따른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1학기 그리고 2학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고 올해 이번 학기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5년 2학기 장학금을 성적 잘 받으시면 이제 학기 말에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전공 학생은 400에서 200만 원까지 부전공 학생은 300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장학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기까지 지원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몇 가지 이제 융합전공 장학금 관련된 FAQ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추후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긴 할 텐데, 우선은 조금, 자세한 내용은 요 슬라이드가 공개돼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링크가 있어서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들, 공지사항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고 포탈에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 합격자가 된다고 다 장학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융합 전공 합격자 중에서 이제 참여 요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융합 전공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 요건은 무엇이냐? 봤을 때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융합 전공을 신청하고 합격한 학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제 캠퍼스 그리고 신촌 캠퍼스 학생까지만 장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 학생이어야 되고 다음 학기 이제 수강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장학 트랙인 반도체 전공 트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보시는 과목들 중에서 이미 이수하신 과목이 있고 앞으로 이수할 과목들이 있을 텐데
선발일 이후에 70% 이상의 과목들, 즉 36학점 중에서 26학점 이상을 신청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장학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지금 그 뒤에서 지금 뭐 30학점을 벌써 다 들어버렸다. 그래서 나 6학점만 들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고 장학 요건이 되지는 그거는 장학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등록금성 장학기 이제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4학기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유의해 주실 부분이 어 그 휴학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휴학한 다음에 돌아와서 돈 주세요. 이거는 안 되고요. 휴학을 하는 기간 동안은 그냥 계속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4학기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데 중간에 내가 한 학기를 휴학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기는 3학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분위에 대한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요 소득 분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적 우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학기 그리고 이번 학기 죄송합니다. 2025년 1학기 그리고 2025년 2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고 성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되게 됩니다. 타 교내 장학금과 복수 수혜가 가능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금성 장학금과 생활비성 장학금이 저희가 있는데요. 등록금성 장학금은 여러분들 고지서에 나오는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생활비성 장학금은 이 등록금 외에 받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장학생을 선발대 이후에 휴학을 해도 되나요? 휴학을 뭐 하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업에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이제 딱 선발된 기준으로부터 4학기 동안 그,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그 안에서 휴학을 해가지고 다음 학기로 넘겨달라는 이제 이런 요청은 사실 저희가 그 정도의 플렉서빌리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융합 전공을 포기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은 반납을 하신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등록금성 장학금도 그렇고 생활비성 장학금도 그렇고 우선은 수강철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수강 학점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감면 형태가 아닌 사후 지급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장학생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정답은 뭐 선발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단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취소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 하고 있다고 해서 장학금 못해라고 막는 건 아닌데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복수 전공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면은 다시 그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자공정과 회로 시스템 두 개의 특성화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 커리큘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자공정 커리큘럼이나 회로 시스템 커리큘럼을 신촌 과목으로만 이수할 수 있나요? 예, 신촌 과목으로도 이수할 수 있고요. 예, 국제 캠퍼스 과목만으로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융합 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과목 9학점, 9학점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지만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보시면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 저희가 비교적 그래도 그 특성화된 전공 안에서 학생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고 어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갔는지 맞춰서 수강 신청은 자유롭게 요건에 맞춰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수강한 과목도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일부는 인정이 된다가 정답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선발된 학생 같은 경우는 선발일 이후 융합전공 36학점의 이수 조건 중에서 70% 이상, 즉 26학점 이상을 선발일 이후에 이수를 해야지 이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전공과 융합전공 모두 36학점 이수를 요구하는데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이제 사실 융합전공이나 복수전공이나 뭐 어떤 내 주전공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본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제 보통 복수전공은 우리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그런 학과 중심으로 우리가 복수전공이 운영이 되고요.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하더라도 첨단융합공학부,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등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여러 과들이 요런 어떤 지금 학문의 경계에 있는 이런 새로운 융합 학문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이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 주전공의 전공 이수 학점을 낮춰주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융합 전공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일전공 학과에서 너희들이 융합 전공을 할 경우에는 졸업 이수 조건 낮춰줄게 이런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일전공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전공 트랙과 우리 그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부분인데요. 장학생 선발은 이 두 개의 그 트랙 혹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나는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에 너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융합 전공은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장학생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이 걸린다는 점,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을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실 때는 공학사가 수여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융합 전공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부전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융합 전공 36학점보다 조금 더 완화된 21학점의 21학점으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놨고요. 마찬가지로 첨단융합공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내의 모든 학과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전공 학생들에도 융합 전공만큼은 아니지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부전공 장학생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도 유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부전공 21학점 중 선발일 이후에 15학점, 즉 70% 이상 15학점을 선발일 이후에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등록금의 장학금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요 부전공 관련된 FAQ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건너뛰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목표는 결국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 그리고 한 차원 높은 실무 인재, 학사연구원, 예비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다른 학과들과 함께 협력해서 융합 전공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 산업 쪽에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네, 비록 뭐 대학 들어올 때는 다른 전공이 좀 더 관심 있어서 들어왔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것 정말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용기 내서 지원을 하시면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혜택도 있고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비교과 과정으로 학생들의 무슨 뭐 학술 대회 뭐 참가를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용기 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상이고, 혹시 학생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은 뭐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서지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정호 네, 교수님. 아마도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 하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조하신 것 중에 70% 이상을 이미 들어놓은 그 학생은 올해부터 저희가 뽑고 있는 그 장학생으로 선발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를 꽤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70%를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남은 과목을 생각을 해서 내가 들은 거는 이렇게 좀 더 주전공적으로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게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걸로 어쨌든 간에 70%를 채우면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교수님이 저보다 더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자문자답 형식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자문자답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지영 교수님 어떤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충분한 전공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남은 것 중에서 새롭게 70%를 또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은 학점, 즉, 융합전공에서는 26학점, 그리고 부전공에서는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그렇죠. 이해하고 그런 있다면 얘기입니다. 서지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미 30학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선정된 이후에 26학점을 더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장학생 자격 음, 요건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선정된 그렇죠. 이후에 70%를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렇죠. 들었던 것 중에서는 30%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지. 이미 많이 들었지만 음, 앞으로도 많이 들을 학생은 장학생 자격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학점이라는 거가 딱 36학점, 딱 21학점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70%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습니다. 네. 네, 전예린 학생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고용 피공 관계인데 8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학기부터는 장학 요건에 부합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 학기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월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전일제 학생 요건이 되는 그 4대 보험, 이 클리어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자공정 개발과 회로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개 분야를 따로 선발하는 게 맞을까요? 또한 분야별 모집 인원이나 선발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는 이쪽을 조금 더 깊게 전공하고 계신 오정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소자공정 개발 분야와 회로 시스템 분야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따로 선발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신청서, 거기서 제안서를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한 성적을 동시에 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소자 공정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거의 이수 과목을 제외하고선 똑같은 내용이 회로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그 사항들은 공통으로 보면 되겠고 어쨌든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글쎄요 선발급 기준이 계속 높아는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그럼에도 자기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뭐 이 정도는 좀 해놨다라고 하면은 뭐 주저없이 일단은 신청을 해보면은 뭐 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우연 학생이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이우연입니다. 현재 3학년으로 필수 과목을 한 개 빼고 다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70%인 26학점은 선택 과목 중에서 추가로 들으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 과목 표에 있는 과목의 중에서 필수 과목은 이미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맞나요?
예, 그거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네네네. 필수 과목을 다 들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학점만큼 선택 과목을 추가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36학점을 채우면 되는 거고, 필수를 이미 들은 학생이 다시 필수를 들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를 다 채운 학생은 선택 과목으로 그만큼 추가로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26학점을 선택 과목 중에서 추가로 이수하면은 장학생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연이 됐기를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적 장학금은 26년도부터는 계획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초과 학기생도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까요? 풀타임이라 말씀하신 점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걸로 일단 아르바이트는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그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의 학생이 안 된다는 게 풀타임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 기반의 생활비성 장학금은 저희가 26년도서부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도만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초과 학기생도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서지영 교수님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초학기생도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풀타임은 학기 중에는 그냥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그 직장 가입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뭐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방학일 경우에는 학기 중이 아니라 방학 중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4대 보험 가입이 되는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기 중에만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다음 그 성적 장학금은 사실 그 25학년도에 한정해서 우리 그 지급한다고 써놓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등록금 장학금도 이미 상당히 그 충분하다라고 그 느낄 정도로 타 대학 그 사업에 그 비해서도 꽤 좀 큰 금액으로 그 잡혀 있으니까는요. 그것도 그 적지 않은 그 금액으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어찌됐건 그 저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서 모집 시 경쟁률에 대해서 여쭐 수 있을까요? 요걸 우리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을까요? 이걸 통계를 저희가 지금까지 안 냈었어 가지고 정확히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원을 하면 됩니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지원을 지원하면 그 지원을 하시면은 합격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소신껏 지원을 하면은 좋은 네,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그 신촌 학생들이 특히 이공계가 아닌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분야를 전공을 하고 싶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싶은데 신촌 이제 공대 쪽이나 이런 쪽에 복수 전공을 신청하면은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선발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모집할 때 이공계가 아니라고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공계가 아닌 학생들이 저희 장학생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지원을 좀 주저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저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자체가 사실은 이쪽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생소하더라도 관심이 있고 이쪽 분야로 내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회 나가서 좀 잘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용기 내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실제로 질문, 그 사례로 그 네, 보면은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도 지금 장학생으로 그 들어서 그 하고 공부를 그 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도고동문학과, 영문학과 그 학생들이 그 참여해서 지금 양성학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신소재공학과, 뭐 화학공학과, 물리학과 뭐 그 학생들은 뭐 그 당연히 다수 이미 그 포함이 그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기말고사 준비 기간 동안 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신청 기간이 다시 한번 6월 26일부터 30일까지니까요. 저희 그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들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서주영 교수님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ssu@연세.ac.kr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업단 메일 주소니까 저희가 답변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학생분들 여기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뭐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